1월 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 달여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탄핵이 있었고, 국회에 탄핵이 있었고, 탄핵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해야 하고,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수 있느냐? 1차 집행이 실패를 했고, 이제 또 2차 집행을 앞두고 있다.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이 비상계엄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수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생각이 각자 조금씩 다르고 분명하게 소신도 있고 또 진영별로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제 송은재TV의 댓글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저에 대해서도 보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우파, 자유우파, 이 진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소중한 충고를 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보수, 우파, 뭐 때로는 이 정치적인 이념을 의미하는 보수는 빼버리고 아예 자유우파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좌파와 이 대비되는 우파, 이 진영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동의합니다. 보수, 우파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진영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진영 대결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송은재TV도 거기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뭐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보수인 이유는 뭐 자유, 공정, 법치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난 70년이 넘게 쌓아온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주의 이 과정에서 만들어 온 법치, 공정,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뭐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직간접적으로 저도 뭐 관여를 하면서 만들어 온, 우리 손으로 일궈온 이 대한민국의 성취,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정말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에 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키고 이걸 바탕 위에서 또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 저는 그게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보수고요. 또 우파, 당연히 지금 좌파에 맞서서 우파, 제가 편을 들어야 하고 우파에 조금이라도 송은재TV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은재TV는 제가 언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락도 아니고 무슨 윤석열 정부의 뭐 홍보 방송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홍보 방송도 아닙니다. 어느 개인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을 뿐입니다. 우파 당연히 편을 들어야 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파끼리 서로 뭐 격려도 해야 하고 서로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기 때문에 팩트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뉴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팩트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보수 우파, 우파의 편이다, 우파의 힘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살아온 어떤 뭐 철학, 소신, 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결정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꼭 체포해야 하나, 꼭 구속을 시켜야 하나. 지금 공수처가 뭐 2번째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영장을 집행하겠다, 체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라, 아니면 기소를 해라, 재판정에서 다투자.
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꼭 체포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도 필요하면 뭐 법을 어겼다면 체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 뭐 20% 이상 치솟았다.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뭐 10%대에서 지금 40%를 넘어가고 있다. 물론 그 여론조사의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게 과다 표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 뭐 그런 부분들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느냐. 이게 정말 뭐 윤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이냐,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저 난동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저 한남동에 소위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 집회 시위, 저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일정 부분 우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 집회 시위 부분에 있어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광훈 목사의 이런 말입니다. 뭐 비상계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자. 그래서 좌파를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전광훈 목사의 그 종교적인 이런 정치 주장, 이 부분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 비상계엄이 안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게 뇌물죄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물이나 선거법 위반이었다면 이거 지금 탄핵을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직무 정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스스로도 조기 퇴진, 차라리 뭐 탄핵을 하라.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처럼 뭐 얼마든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비상계엄 할 수 있다. 좌파를 뭐 짓누르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직무정지, 탄핵은 불가피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든지 수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전혀 유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뒷받침할 뿐인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은 불구속인데 이재명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왜 체포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뭐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저 이재명은 10가지가 넘는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3년, 4년째 재판을 받는 저 이재명은 불구속인데 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지금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이냐, 체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왜 국민들의 법 감정에 안 맞느냐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회의원이어서 불구속입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국회의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뭐 중한 범죄다. 그래서 이건 구속이다. 어떤 것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불구속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죄가 뭐 어떤 죄든 간에 불구속이고 구속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의 죄는 선거법 위반도 있고 뇌물도 있고 지금 뭐 갖가지 다 있는데 국회에서 이재명이 과반 이상의 민주당 당대표라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는 상관없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혐의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 수사도 하기 힘들고 기소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이 외환 내란의 죄를 범했다, 소위 내란 혐의다,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이렇게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이게 무슨 뭐 범죄, 어떤 범죄의 종류도 가리지 않고 그냥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이 찬성이 있으면 구속하지 못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이게 법 조항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게 되면 뭐 다 역사는 있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게 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딱 부딪히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 혐의 결정을 누가 하는데? 공수처가 한 겁니다. 공수처가. 그런데 이재명은 이게 뇌물도 있고 선거법도 있고 뭐 별의별 혐의가 다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해서 불구속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법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현직 대통령은 아직 재판도 진행도 되지 않고 수사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내란 혐의다라고 해서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이재명은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1심에서 유죄 나온 것도 있는데 불구속이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이 불체포 특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범은 예외입니다. 현행범은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광훈 목사 그 시위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44명이 그 뭐 중진들이, 주로 영남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 그 시위에 달려가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 무슨 쇼 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냐. 이건 뭐 또 안 하면 배신자가 되고, 그래서 영남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광훈 목사 앞에 또 충성 맹세하러 가는 것이냐, 윤 대통령을 뭘 지킨다는 것이냐, 좀 앞을 내다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 전광훈 목사와 같이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키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 지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못 나옵니다. 이제는. 왜 그럴까요? 그날은 나왔습니다. 44명이. 이제 지금 나와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이 집행 오늘 내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야 합니다. 현역 의원들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면 전부 체포입니다.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니까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으로 전부 구속입니다. 윤상현이, 나경원이 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에서 예외 조항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히면 바로 구속입니다. 이 못 나올 거라는 겁니다. 못 나올 걸 이렇게 쇼하는 거죠. 그날 이제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니까 다 뛰어나와서 생색 부리는 겁니다. 참
뭐가 배신이고 뭐가 배신 아닌지 지금 전광훈이라고 하는 종교적 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거리감을 줘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것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론조사를 지금 하면 이제 뭐 차기 대선 후보로 이 보수 우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이고 이쪽은 이제 1위가 한동훈이 됐다가 김문수가 됐다가 뭐 홍준표가 되기도 했고 오세훈이 되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오세훈은 분명하게 비상계엄 잘못됐다, 탄핵은 불가피했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뭐 당연히 비상계엄을 막아선 사람이고 이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이고요. 홍준표는 저는 협잡 정치라고 봅니다. 홍준표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이런 국가 비상사태도 자기 정치의 장사 이익만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입장인데 김문수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처음에 사실은 김문수 TV에 출연을 한 5번 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송원재 TV라고 이름을 정하는 것도 김문수 장관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다른 이름을 쓰다가 송원재 TV로 정했고요. 그 제가 출연을 해서 하다가 거기도 정광훈 목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건 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장관님하고 의논을 해서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죠. 소신 있죠. 근데 김문수 장관이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소신 있고 뭐 보수파 정통이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총리가 전부 사과시킬 때 사과하지 않은 것은, 혼자 꼿꼿이 서 있었던 것은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뭘 거기서 민주당이 사과하라라고 한다고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모두 주르륵 일어나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다 일어나서 사과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일어나서 사과하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에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이 임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시간적으로도 그 부분을 반발을 했던 겁니다. 김문수 장관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수파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협잡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회주의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김문수 장관은 정말 매력 있는 정치인이다. 이번에 자기가 뭐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걸 놓고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왜 자기가 1위여야 하느냐. 자기 같은 사람은 이제 뒷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1위가 되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이다. 김문수답다라고 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할 때도 자기가 19살, 20살 대학 시절에 그 노동운동을 할 때 그 기분이다. 기자가 된 이 유튜브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언제나 청년 같다, 매력 있다. 저는 그 김문수 장관의 소신에 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매력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봅니다. 협잡하고 속이고 뭐 격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한동훈의 이런 결정들 옳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의 뭐 잘못한 건 또 지난 1년간 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 잘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2명요. 그 임명하지 않았으면 이 최상목도 탄핵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하며 또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팁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 명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저 임명하라라고 강제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하고 있다, 결정들을.
이게 보수 우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 같은 태도가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상목이 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 배신자 이런 이야기는 좀 정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생각해 가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게 큰 피해가 온 것도 아닙니다. 2시간 만에 윤 대통령 말처럼 접었습니다. 또 분명히 이재명 저 좌파들의 난동, 국정마비 저건 제압을 해야 합니다. 뭐 말씀대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난 40년, 50년 우리 헌정사에 우리 손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낸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우리 피땀을 흘리면서 지켜온, 키워온 산업화입니다. 포기할 수 없죠.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부분은 더 큰 책임감으로 불거지게 될 겁니다. 지금 명태균에 대한 수사도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윤 대통령을 정말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앞으로 정치적 비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을 갖고 미래 통찰력을 갖고 지금의 문제들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보수 우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곧 아닐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뭐 편을 들 수도 있고 이 우리 편끼리에 뭉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가짜뉴스는 하지 않는 팩트를 왜곡하지 않는 그런 언론, 그런 유튜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내란죄 부분을 넣느냐 빼느냐 헌법재판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시간 싸움이냐 이재명이 지금 빨리 저 헌법재판소 심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를 빼버린 것이냐 분명하게 그거 있고요. 헌법상의 내란 혐의만 다투면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이재명은 틀림없이 이재명도 법조인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지금 뭐 법꾸라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 윤 대통령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라. 내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의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와 우리 법원, 사법부는. 그래서 서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연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에 대해서 이걸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 아니면 뭐 각하하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공수처의 지금 수사, 이 공수처가 계속하게 될지, 특검으로 가게 될지,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는 없다라고 하면 이 수사 중단해야 합니다. 근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형법상의 내란죄를 다투는 것이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단은 위헌 요소,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계속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기준이 다르다. 이 논쟁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 논란이. 이제 이런 것까지를 모두 계산한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 보름이나 한 달 뒤로 가면서 이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을 놓고 지금 분명히 이재명은 흉악범이고 윤 대통령은 그래도 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정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떤 이 조사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이 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건 피해보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구속시키는 게 당연한데 윤 대통령을, 현역 대통령을 꼭 이렇게 체포하고 구속시켜야 하느냐. 경호처에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따라야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경호실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호를 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결함이 만약 있다면 그 도대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재명이 불구속되는 것도 현실적인 것이고 사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뭐 어떤 죄를 저질러든 무조건 국회의원은 과반 이상의 결의에 따라서 불구속이다.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외환 내란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경호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구속되어야 될 이재명은 구속시키지 않고 꼭 윤 대통령을 왜 굳이 체포하고 구속을 해야 하느냐. 불구속 기소해도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따라서 이 공수처나 특검이 하게 될 이 수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복잡한데 내란 외환이냐 아니냐. 이걸 꼭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렇게 경호 문제도 있는데 체포, 구속해야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수처에서 검찰, 공수처, 뭐 경찰이 무슨 윤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경쟁하다시피 차기 권력인 이재명 민주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듯이 줄을 서는 듯이 이렇게 현재까지 뭐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휘둘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공권력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면서 다가올 한 달 뒤, 두 달 뒤에 정북 상황을 좀 이렇게 통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입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 판단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저 흉악범인 이재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왜 체포해야 하고 왜 구속시켜야 합니까? 이 국민들의 법 감정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1월 9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